거북이 DJ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감각을 디자인하라. 네, 김병규 작가께서 쓰신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의 주된 내용은 감각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접근해야 마케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떻게 이 감각 경험을 사용하는지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목차들 중에서 네 번째, 감각 경험 디자인의 원칙인 브랜드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브랜드 성격이란 게 뭐냐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비자가 제품에서 느끼는 성격을 브랜드 성격이라고 한다. 단 제품에서 느끼는 성격이기에 성격 유형이나 특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 가령 성공한, 친절한, 상류층 같은 등의 판단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브랜드 성격은 특정 브랜드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성격이나 특질을 파악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이 소유한 브랜드의 성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유추하는 것이다. 애플은 브랜드 성격의 이러한 점을 광고 캠페인에 잘 이용한 경우다. 광고 잡지 애드워크가 선정한 2000년대 최고의 광고 캠페인으로 꼽히기도 한 맥을 사세요, Get a Mac 캠페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한다. 한 사람은 안녕 나는 맥이야 라고 소개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안녕 나는 PC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PC는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를 지칭하고요. 이 PC를 상징하는 사람은 중년의 나이에 또 뚱뚱하고 구식 양보에 넥타이 차림을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광고가 이어집니다. 또 안경을 꼈으며 머리숱도 적다. 한눈에 보기에도 융통성 없는 옛날 사람처럼 느껴진다. 한편 자신을 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젊고 날씬하며 캐주얼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 딱 보기에도 마음이 열려있고 트렌디하게 느껴진다. 애플은 이 광고를 통해서 PC와 다른 맥의 성격을 확실히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 수 있는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줬다. 당시 이 광고를 본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이목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맥 대신 PC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브랜드의 성격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브랜드에 매력적인 성격을 부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을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따라서 기업은 브랜드에 매력적인 성격을 일단 부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을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성격을 전달하느냐? 감각적 전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때 그 사람의 행동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지만 그 사람의 생김새, 목소리, 크기와 톤, 채취, 신체적 접촉의 느낌 등 다양한 신체적 감각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제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감각 정보들을 기반으로 제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각 경험을 통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성격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감각적 성격의 원칙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각 경험을 그런 감각 경험을 통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성격을 느끼도록 하는 것. 이것을 감각적 성격의 원칙이라고 명명하자고 한다.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어떤
감각적 전달을 잘한, 마케팅을 잘한 사례들이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진 아메리카 기내 조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버진 아메리카 기내의 모습을 보면 보라색 실내 조명이 고급스러운 바에 온 느낌을 조성을 합니다. 실내는 좋은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며 탑승하는 순간 내내 세련된 클럽 음악이 흘러나온다. 젊은 대도시 비즈니스맨을 주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 성격을 멋지게 보여준다. 누구를 타깃으로 했냐면요. 젊은 대도시 비즈니스맨을 주 타깃으로 했어요. 처음에 이 사우스 웨스트를 단지 값싼 항공사가 아니라 신나고 재미있는 항공사인데 가격까지 저렴한 항공사로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탁월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사우스 웨스트 항공에도 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들의 주 고객은 여행자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에 머물렀고 가격 민감도가 낮은 비즈니스 여행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대형 항공사를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비용 항공사를 젊은 도시 직장인들에게 매력적인 브랜드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가 큰 고민이었죠. 그래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저비용 항공사로서 즐거움이라는 브랜드 성격을 지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우스웨스트가 가진 느낌의 즐거움은 여행객들에게는 호감을 샀으나 젊고 세련된 직장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버진 아메리카가 선택한 즐거움은 젊고 세련된 미혼 직장인 남녀들이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대도시 바에서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즐거움이다. 즉 버진 아메리카는 자신들의 비행기에 대도시의 고급 바에서 느낄 수 있는 시크한 즐거움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광고를 통해서 자사의 승무원들이 무척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고객들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하듯이 즐겁게 대했던 게 마케팅 전부였어요. 재미를 강조해서 큰 성공을 거두긴 했으나 가장 큰 고민점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저비용 항공사를 젊은 도시 직장인들에게 매력적인 브랜드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가였고 그래서 해결책이 어떻게 됐어요? 그 버진 아메리카가 선택한 즐거움은 젊고 세련된 미혼 직장인 남녀들이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대도시 바에서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즐거움을 여러 즐거우면서 선택을 했고 그런 자신들의 비행기에 대도시의 고급 바에서 느낄 수 있는 시크한 즐거움을 부여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과연 사람들이 이용할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이 과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지가 아니라 이런 서비스의 존재 자체가 브랜드의 성격을 잘 표현해 준다는 것이다. 30대에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이 주말에 출장을 가야 한다면 사우스웨스트와 버진 아메리카 가운데 어느 항공을 선택할까? 사우스웨스트는 단순히 그냥 재밌는 승무원으로 성공을 거뒀다면 버진 아메리카는 그것을 넘어서 어떤 즐거움을 선택하냐면 젊고 세련된 직장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즐거움. 대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바 분위기를 연출을 했던 거죠. 버진 아메리카는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의류 브랜드인 바나나 리퍼블릭과의 작업을 통해 가죽 재킷, 트렌치 코트 등 세련된 느낌의 의상을 승무원 유니폼으로 도입했다. 버진 아메리카의 이러한 요소들은 좁고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는 비행기라는 공간을 즐겁고 시크한 장소로 탈바꿈시킨다.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요. 엑스 데오도란트 스프레이 소리입니다.
X가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는 뭐였냐면 바로 여성을 유혹하는 강력한 무기였다라는 겁니다. 유니레버는 그래서 X의 스프레이는 5가지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초콜릿 향이 나는 다크 템프테이션의 TV 광고는 X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가장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광고 도입부에는 상의를 벗은 마른 몸의 10대 소년이 등장한다. 한눈에 보기에도 섹시한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남자다. 이 남자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스프레이를 몸에 뿌린다. 그러자 그의 온몸이 초콜릿으로 변한다. 초콜릿으로 변한 남자가 길을 걸어가자 그를 본 수많은 매력적인 여성들이 그를 맛보려고 달려든다. 이 광고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스프레이를 사용하기만 하면 당신한테 여자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향이 나서 매력적인 여자들이 당신에게 푹 빠진다는 것이다. 유니레버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남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할 때 강력한 무기라는 브랜드 성격을 온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했는데 이때 이용한 감각 자극은 바로 뭐였냐? 스프레이가 분출될 때 나는 소리였다. 기존에는 피식하는 소리를 내면서 내용이 분출했었다면 이것을 이용해 감각 자극을 이용해 브랜드 이미지 어떤 이미지였어요? 여성을 유혹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감각 자극으로 바꿨다라는 거야. 쿠아악 하는 소리를 낸다. 피시식 하는 것보다 쿠아악, 거칠고 강력한 쿠아악 하는 소리를 낸다. 그 쿠아악 하는 소리를 통해서 브랜드의 강한 성격을 온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브랜드의 성격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라가 바로 첫 번째 감각 경험 디자인의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브랜드의 성능을 느끼게 하라라는 겁니다. 브랜드의 성능. 성능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소비자는 제품이 자신의 몸에 전달하는 느낌을 통해서 제품을 평가하게 됩니다. 제품의 경우에도 제품의 성능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각 자극 사이에 실제로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신선한 음식 재료들은 재료 특유의 향이 살아있다. 따라서 재료의 신선함 자체는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향을 통해서 사람들은 재료의 신선함을 판단할 수 있다. 제품 평가에서 감각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에 변화를 준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차의 문 닫는 소리가 소비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실험이 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닛산, 롤스로이스, 렉서스, 미쓰비시, 볼보, BMW, 벤츠, 아우디, 제규어, 포드 등 다양한 차의 문짝 닫는 소리를 녹음해서 참가자들한테 들려줬더니 어떤 소리가 있냐? 그 문짝 소리만 듣고서 그 차가 고급 차인지 일반 차인지 판단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다수의 참가자가 BMW와 벤츠의 소리를 듣고 이 차를 고급차라고 판단하는 반면 렉서스, 제규어, 포드, 볼보, 닛산, 미쓰비시 차에서는 나는 소리를 들은 후에 그것을 고급차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대요. 이는 이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 포럼에 진짜 들어가 보면 자신이 구입한 차의 문이 왜 고급차 같은 소리를 내지 않는지 불평하는 글들이 종종 눈에 뜬다. 자동차 문이 닫힌 소리에 변화를 줘서 소비자들이 자동차의 안정성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처럼 감각 자극의 변화를 통해서 이 감각 자극의 변화를 통해서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몸으로 직접 느끼게 그 제품의 성능을 몸으로 직접 느끼게 도와주는 것을 감각적 성능의 원칙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에 정말 좋은 사례가 있어요. 자연은 맛있다 스프의 향에 관한 사례인데요. 통영 굴짬뽕을 자연은 맛있다의 통영 굴짬뽕이라는 라면을 한번 보시면 한 가지 새로웠던 점이 있었어요. 굴 사진에 인쇄된 스프에 적힌 반드시 불을 끈 후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라는 문구였다. 라면을 다 끓인 후에 그릇에 담근 뒤 마지막으로 이 굴 스프 포장을 뜯어서 라면 위에 뿌렸다. 그 순간 굉장히 강한 굴내음이 퍼지면서 순간적으로 예전에 바닷가에서 먹었던 생굴 향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놀랍게도 인스턴트 제품인 라면을 먹으면서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먼저 그 스프를 넣는 게 아니라 다 조리가 된 후에 스프를 넣으니까 그 굴의 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러므로 풍미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인스턴트 식품이라도 향이 중요한데, 향이 중요하다. 또한 음식의 향은 음식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역할도 한다. 사람들은 식재료가 신선한지 판단할 때 냄새를 맡는다. 그래서 자연은 맛있다는 굴스프의 조리 순서를 강조함으로써 소비자가 라면을 먹기 바로 전, 즉 미각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가 진짜 그 라면을 먹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강한 굴내음을 경험하게 된다. 또 그 프링글스의 바사삭한 소리가 바로 이 감각 경험을 잘 이용한 사례입니다. 바삭함은 과자에서 매우 중요한 성능이다. 바삭함을 통해서 과자의 신선도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신선한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 가지 소리를 모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음식을 씹을 때 입안에서 바사삭한 소리가 나도록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바삭한 소리를 극대화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링글스는요, 거의 바삭감이라 이 일품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이 프링글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먹기에는 약간 커서 입으로 한 번 부서뜨려 먹어야 하고요. 그때의 부스러운 소리를 과자의 바삭거리는 느낌을 더욱 배가시키게끔 만든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바삭함이라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감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프링글스 과자의 형태라든가 두께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프링글스의 크기와 모양은 이 과자를 반드시 부서뜨려 먹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전달되는 소리가 이 과자의 바삭함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조건이 된다. 이 소리는 바삭한 느낌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먹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그쵸? 소리와 재미까지 선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감각 경험의 디자인 원칙은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라입니다. 제품이 제공하는 감각적 쾌감은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비자가 느끼는 쾌감은 제품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화창한 날에 조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을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비 오는 날 응답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화창한 날 응답한 사람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평가의 대상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때 느껴지는 그런 자신의 정서적 상태에 의존해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몸이 느끼는 즐거움을 감각적 쾌감을
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제품의 성능을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제품 평가는 그 제품을 사용할 때 자기 몸이 느껴지는 즐거움에 큰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몸이 느끼는 즐거움을 감각적 쾌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감각적 쾌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모양, 음악, 향, 질감이 다르기에 감각적 쾌감을 만들어내는 감각 자극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경험하는 감각적 즐거움은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쾌감을 준다는 것이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경험하는 감각적 즐거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맥북 키보드의 감촉과 빛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맥북의 성능이 더 좋다고? 성능 면에서는 맥북보다 좋은 노트북 맞지 않아? 이 단순한 질문에 학생들은 적이 당황해했다. 맥북의 성능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맥북 사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맥북의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마저도 그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회사의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아직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회사 탓을 하지 않고 자기 탓을 한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손가락이 원한 것은 맥북 자판을 두드렸을 때 느꼈던 감촉과 소리였다. 맥북에 자판을 두드리고 있으면 산뜻하고 경쾌한 감촉과 소리, 이 감촉과 소리가 마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춤을 추듯 느낌을 주었다. 이런 감각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쾌감이 더욱 커졌고 맥북 사용에서 오는 불편함은 더 이상 큰 문제거리가 아니었다. 또한 맥북에는 주위에 빛 밝기를 탐지한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키보드에 간접 조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성 장치인 동시에 이용자에게 감각적 쾌락을 주는 심미적 장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되게 감성적이 되고 감각적 자극에 예민해진다. 그때 노트북 키보드에 은은한 불빛이 들어오고 이 불빛은 어두운 방에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조명이 된다. 즉 이렇게 맥북 키보드의 터치감과 조명, 두드릴 때 소리, 약간 상쾌한 그런 소리는 문자 입력을 위한 기능적 장치인 키보드도 감각적 쾌감을 선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감각적 쾌감을 선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자석으로 연결된 충전기 코드는 처음 쓰는 사람에게 작은 서프라이즈로 다가온다. 또 BMW의 라이트 카펫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BMW는 어두운 밤, 운전자를 위한 기능적 장치인 퍼드 라이트를 심미적 장치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회사 로고가 아니라 은은한 줄무늬가 길게 깔리도록 함으로써 라이트 카펫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품의 성격과 성능이 감각 경험을 통해 잘 구현되면 소비자들은 제품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큰 감각적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이 감각을 얻으려고 구매한 제품이 아닌데도 그런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감각적 즐거움을 경험을 했을 때 큰 쾌감을 느끼고 제품에 감동을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라.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공간에서 삶의 변화를 느끼게 하라 라는 디자인의 원칙입니다. 공간을 느끼게 하라.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공간을 통해서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간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 공간을 통해서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변화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다. 사람들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이유에는 변화를 향한 욕구가 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이유, 이 물건을 사는 이유는 변화를 향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을 벗어나 느낌을 만끽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는 일상과의 차이다. 일상을 벗어나 느낌을 만끽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는 일상과의 차이다. 아무리 먼 곳에 가더라도 자신이 살던 곳과 별반 다르지 않는 곳으로 가면 일상을 벗어난 느낌이 들지 않는다. 가령 도쿄나 상하이는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하지만 서울에 살던 사람이 도쿄나 상하이의 빌딩 숲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일상을 벗어난 느낌이 들기란 어렵다. 즉 일상을 벗어난 느낌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는 일상과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외부와의 차단 효과를 만드는 빛과 향. 라스베이거스의 크리스털 쇼핑몰 트램 정류장은 시시각각 변하는 보라색 조명을 사용해서 이곳을 라스베이거스의 다른 곳들과 차별화시키고 쇼핑객들로 하여금 이 공간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 자라 H&M 매장 같은 경우는 특유의 음악, 때로는 향으로 외부와의 차단 효과를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공간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외부, 바깥 세상과 차단하게 함으로써 그 공간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공간으로 온 느낌을 받게 되고 그 공간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일상의 냄새를 차단하라. 일상에서 업무에 지친 사람이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를 방문한다고 해보자.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강한 커피 향이 풍겨온다면 그 순간 그는 지긋지긋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 들어섰다는 아늑함에 빠질 것이다. 카페라는 공간을 가득 메운 커피 향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카페에는 커피의 좋은 향에 대한 경험을 방해하는 의외의 복병들이 많다. 스타벅스 CEO인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 카페에서 나는 향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향수 냄새가 커피 향에 대한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매장 직원들에게 향수 사용을 금지하기까지 한다. 또 카페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한 샌드위치가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커피 향에 대한 경험을 크게 방해한 것으로 나타나서 샌드위치 제품 오븐에서 데울 때 지극히 일상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샌드위치를 많이 먹지 않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샌드위치 데우는 냄새가 사람들을 일상으로 돌려보내지 않기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치즈와 햄이 들어간 따뜻한 샌드위치가 일상식인 서양인들에게는 일상에서의 탈출을 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2008년 아침 메뉴에서 샌드위치를 아예 제외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을 아예 차단을 시킬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공간은 향, 조명, 소리와 같은 다양한 감각 자극들을 잘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삶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간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느끼게 하라. 최근 들어서 많은 회사가 제조와 유통을 겸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매장도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제조업체가 소매를 겸함에 따라 매장에서는 공간은 소비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공간은 소비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제조와 유통이 예전에는 분리되어 있었죠, 대부분. 이렇게 제조와 유통이 분리되면 소비자는 제품과 매장을 각기 다른 브랜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쵸? 그쵸? 소비자는 제품과 매장을 각기 다른 브랜드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매장에서 아무리 불쾌한 구매 경험을 하더라도 이 경험이 제품 브랜드에 대한 태도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와 유통이 결합되는 순간 제품의 사용에서 나오는 사용 경험과 매장이 제공하는 구매 경험이 모두 하나의 브랜드 경험으로 통합된다. 아무리 제품의 품질이 좋아도 구매 경험이 좋지 않다면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조와 유통의 결합은 브랜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품과 매장이 하나의 브랜드로 묶일 때 사람들은 제품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매장을 통해서도 브랜드 가치에 관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감각적 성능의 원칙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감각 자극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감각 자극에 의존해서 제품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고자 한다.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제품과 같은 브랜드로 묶일 때 매장이 제공하는 모든 감각적 요소들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감각 정보가 될 수 있다. 브랜드 힘과 지위를 말해주는 매장 공간. 럭셔리 브랜드 매장인 경우 외부에서는 아니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 때로는 입구에 경호원이 서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장치들은 매장과 소비자 사이에 거리감을 형성해요.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공간으로 들어서는 것 자체를 특별한 이벤트로 여기게 된다.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표면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애플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제품을 구매하며 제품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애플의 소매 공간이다. 하지만 애플 스토어는 소비자들에게 애플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마케팅 장치이기도 하다. 매장의 커다란 규모와 화려한 외관은 방문자들로 하여금 애플이라는 브랜드 힘과 지위를 느끼게 해준다. 파란색 티셔츠의 차림에 젊고 트렌디해 보이는 판매 직원들은 애플의 제품에도 젊음과 트렌디함을 느낌을 부여한다. 애플 스토어의 선곡에 자극을 받은 소니는 미국 전역에 소니 스토어를 열었다. 애플 스토어처럼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소니 스토어는 사람들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살 수 있다는 애플 스토어의 표면적 특징만 닮았을 뿐 크게 달랐어요. 애플 스토어와. 일단 규모가 매우 작았고요. 대다수의 애플 스토어가 건물 한 채를 전부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소니 스토어는 대형 쇼핑몰 안에 작은 상점 하나로 입점해 있었다.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 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매장 분위기 자체도 사실 일반 전자제품 판매장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소니라는 브랜드를 더욱 초라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북유럽을 경험하다. 최근 한국에 들어온 스웨덴 가구 및 생활용품 브랜드 이케아도 매장 경험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좋은 예이다. 그쵸? 이케아의 낯선 스웨덴식 이름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한 차별화를 느끼게 한다.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려운 이름들은 저 멀리 존재하는 북유럽의 삶이 좀 더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젠틀 모슨스터가 보여준 공간 전략. 선글라스를 진열하는 새로운 방식인데요. 획기적이라는 표현이 진부할 정도다. 홍대와 가로수길에 있는 젠틀 몬스터 매장은 감탄을 자아내는 매장 인테리어로 브랜드 차별화에 성공했으며 브랜드 가치는 짧은 기간 내에 수직 상승했다. 어떤 디자인이었냐면 젠틀몬스터는 2011년에 런칭한 한국 브랜드인데 최근 뉴욕에 매장을 열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선글라스는 디자인과 품질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하지만 디자인과 품질만으로 이들의 성공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비슷한 수준의 디자인과 품질을 가진 선글라스 브랜드들은 수없이 많다.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가 가장 강력한 힘은 이들의 독특한 매장 콘셉트에서 나온다. 가령 신사동 가로수길 매장의 경우 지하로 내려가면 방이 나오는데 선글라스가 침대 위에 올려져 있다. 2층 쇼룸에서는 벽 전체가 하얀 장식으로 채워져 있었고 선글라스도 하얀 옷장에 들어가 있다. 이들이 공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이들이 회사 안에 큰 규모의 공간 디자인 팀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브랜드를 체험하는 공간으로서의 매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들은 이제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요즘 시대에 소비자들이 매장을 방문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품을 직접 보고 구입하기보다는 뭐예요? 소중한 여가 시간, 그 여가 시간에 좋은 경험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서 소비자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브랜드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매장에서의 좋은 경험은 구매로도 이어진다. 사람들은 좋은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과 관련된 제품이나 물건을 간직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매장에서의 감각 경험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삶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고 브랜드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네, 오늘은 감각 디자인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마저 어떻게 그러면 이걸 실천할 수 있을지 감각 경험 디자인의 실행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북이 DJ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